당신의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헌하고 있다. 더 이상 직장을 고단한 일터로 여기지 말라. 감사는 직장을 행복과 성공과 자아실현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와 도구를 부여한다. 주부이든 자영업자이든 육체 노동자이든 프로그래머이든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다. 당신의 일은 보다 큰 목적을 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더 큰 의미를 찾으며 일할 수 있는 감사의 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자는 정신치료 전문가이자 상담가인 넬르 넬슨, 그리고 임상정신분석의인 지니 칼라바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짧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숨 막힐 듯이 덥고 습한 뉴욕의 8월 오후에 한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요. 운전기사가 너무 밝은 목소리와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대요. 중년의 흑인 기사였는데 승객들이 내리고 탈 때마다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차가 거북이 걸음을 하게 되자 버스 기사가 갑자기 코믹한 말재주로 주변 경관을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루한 출퇴근 버스가 신나는 투어 버스처럼 변해버린 거였겠죠. 뚱했던 승객들도 내릴 때는 모두 기분이 좋아져서 기사와 즐거운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의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또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감사의 힘 책 중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는 6장 감사는 삶을 개선한다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6장 감사는 삶을 개선한다. 직업이란 대부분 사람들이 일주일에 5일, 1년에 50주, 대략 50년을 투자하는 대상이다. 직업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당신이 주부든 치과 기공사든 자영업자든 CEO든 직업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사회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느낌을 확립시킨다. 자신이나 가족, 사회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요소이며 동시에 당신의 성공과 풍요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직업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연상하는가? 좋은 휴가를 고대하는 마음, 마음껏 즐기는 모습, 반드시 해내야 할 의무, 주말에 보수로 받는 급료, 함께 일하는 수많은 동료들, 당신이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 시간을 보내는 방법,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마음에 부담을 주는 상황, 적은 보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할 일, 불쾌감과 절망감이 포함된 끝없는 따분함,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마감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방해하는 장애물, 동료들과의 갈등, 무례하고 둔감하고 요구 조건이 많은 상관. 대개 사람들에게 직업은 힘겨운 고난이자 끊임없는 투쟁이며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기 전까지 힘써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감사는 직업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변화시켜준다. 당신이 감사의 렌즈를 통해 보기 시작하면 직장에서의 일이 한결 쉽고 원활하게 돌아가며 동료나 상관, 고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감사는 당신의 능력을 인식하게 해주고 보다 큰 세계에 공헌하고 있는 당신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다. 감사는 또 직업을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닌 당신의 삶을 후원하고 향상시키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직업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다니엘 골먼은 감성지능이란 책에서 한 남자의 직업에 대한 감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숨막힐 듯한 무더위와 끈끈한 습기 때문에 짜증이 머리를 찌르는 뉴욕의 8월 어느 날 오후였다.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메디슨가에서 버스를 타려던 순간 나는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중년의 흑인 기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가. 그 인사는 버스가 도시 중심가의 교통체증을 뚫고 지나는 동안 타고 내리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되었다. 다른 승객들도 나처럼 놀라운 반응을 보였으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날씨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교통체증 속에서 거북이 걸음을 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운전기사가 지루한 승객들을 위해 코믹한 말재주로 주변 경관을 안내해주는 게 아닌가. 저 가게에서는 왕창 세일을 하고 있고 이 박물관에서는 멋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앞에 보이는 극장에서는 재미있는 영화를 이제 막 개봉했다는 등이었다. 도시가 제공하는 풍부한 혜택을 즐거워하는 그의 마음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자 사람들은 처음 탈 때의 뚱한 기분에서 벗어나 기사와 악수를 나누며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인사에 미소로 답했다. 직업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보수를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경쟁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부심이 더욱 크게 자란다. 현재 처한 환경에 감사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파동을 발산할 적절한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위해 공헌한다는 생각은 모든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데에도 너그러워 팀워크가 한결 돈독해질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변화시킨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 그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을 바라보는 눈도 감사하는 시각으로 바뀌며 작업 환경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커진다. 현재의 일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는 유익한 효과를 인식하고 감사하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제이슨의 경험담이다. 저는 작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투자 전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결국 제가 원하지 않던 보험 설계사로 일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을 하게 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험 판매는 적당히 빈둥거리며 때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경험은 전생애에 걸쳐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갖춰지면 제가 원하는 투자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때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꺼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근거 없는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태도에 좌우되지 않고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수 있다면 당신의 파동은 비슷한 파동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파동의 본성은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발산한 감사의 파동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 때가 되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해롤드는 감사의 부메랑이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직업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왔고 오늘 갑자기 그 결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부서회의가 있었습니다. 6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고 그들은 회사의 기본 이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직 직원으로 엄밀히 말해서 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제 업무를 인정해 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뿌듯한 자부심이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제 상관을 비롯한 다른 상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 일에 대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를 말해 주었죠.
그리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서로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게 보낸 감사였습니다. 제 자신의 존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분이더군요. 당신의 직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감사를 어떻게 적용할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자신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은 유머 감각, 융통성, 민첩성, 치밀함, 신중함, 인내심 중 어느 부분이 직업에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당신의 기술이나 재능,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능력에 감사하라. 그러면 갑자기 자부심이 커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런 자부심은 당신의 자질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아니요라고 분명히 태도를 밝힐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자질 중에 하나다. 앤서니의 경우를 보자. 저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제 능력에 감사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 범위를 지키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감사하면 당신은 더 이상 순교자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된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그러나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감사하며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자신에 대한 감사는 더욱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이는 파동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당신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감사는 교만함이나 지나친 이기심과는 다르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감사하거나 자신을 그들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말라. 감사는 지금 자신 그대로의 모습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당신의 기술이나 능력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말라. 직업이 베풀어주는 다양한 선물. 직업에 대해 감사한 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긴 하지만 직업은 이 밖에도 당신의 삶에 많은 공헌을 한다. 우선 당신의 재능, 기술과 능력을 표현하고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해준 직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직업은 단순한 일 이외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보다 개인적이고 밀접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감사 모임 회원이자 변호사 보조원인 마리아의 경험담이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날마다 갈등과 압력을 참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었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돈도 벌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직업이 제 지성을 발휘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제게 던져주는 일거리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제 지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해내기 힘든 것들이죠. 지금은 끊임없는 요구와 독촉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요. 자, 이제 또 번뜩이는 내 지성을 발휘할 기회가 왔구나. 지성아, 기뻐하렴. 너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왔단다. 그리고 지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것에 감사하곤 해요. 제게 주어지는 많은 일거리들을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성을 발휘할 기회로 여기고 감사하게 된 거죠. 앞서 예로 든 뉴욕의 친절한 버스기사도 자신의 직업을 단순히 승객 운반 이상으로 생각했다. 그 버스기사라는 직업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기회로 여겼던 것이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라. 직업은 당신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한다. 당신의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헌하고 있다. 직업이 당신을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 직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다.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자신이 만든 시스템으로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직업은 사람들의 웰빙에 기여하며 그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돕고 있다. 당신이 주부라면 단순히 집안을 청소하고 요리하고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직업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국가의 건강과 행복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이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직업은 당신에게 이런 보람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부심과 자신에 대한 가치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어떤 직업에든 감사의 마음이 뒤따른다. 부부끼리 경영하는 자영업자에서 육체 노동자까지, 사회봉사자에서 웨이트리스까지, 음반 녹음 기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까지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다.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당신의 일은 보다 큰 목적을 향하고 있다.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아무도 독불장군으로 일할 수는 없다. 우리는 동료나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동료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상관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으면 행복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를 먹고 자란다.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상상해보라. 9.11 테러가 있은 지 몇 주 후 세계무역센터에서 붕괴된 건물의 잔해를 실어 나르던 트럭 운전수들은 뉴욕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감사를 받았다. 시민들은 트럭이 드나드는 길에 감사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줄지어 서서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박수를 쳤다. 트럭 운전수들의 표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놀라움과 자부심과 감사를 받는 데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들과의 유대감이 돈독해지며 보다 쉽게 그들의 협조를 얻게 된다.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을 당신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제공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같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기여하는 바를 서로 인정하고 고맙게 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잘 협력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알피코는 자신의 책 경쟁을 넘어서에서 직장에서의 협동정신에 관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명하고 성공지향적인 전략이자 실용적인 선택이라며 경쟁보다 한결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공동 목표를 위해 여럿이 협동하든 개인의 목표를 위해 각자 노력하든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었다. 협동은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모든 일의 능률과 성공률을 높이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코는 서로가 협조하는 상황에서는 낙오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승자이므로 각자의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나 비판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신의 공개적인 감사 표현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당신에게 다른 핵심이 없는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진심으로 감사하다 보면 머지않아 그들도 당신의 진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감사할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항상 기꺼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네 라고 전반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항상 소중한 일들을 찾아내서 고마움을 표현하라. 감사할 일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그러나 처음에는 적절한 말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감사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복사기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대기실을 잘 정돈해 주셨더군요. 감사합니다. 주문해 주신 장비 성능이 참 좋아요.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커피잔을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옷차림에 대한 칭찬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의 프로 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일에서나 자기를 표현하는 면에서나 모두 완벽하군요. 적절한 표현. 당신이 입고 있는 짧은 스커트가 정말 보기 좋군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고약한 동료, 고객,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동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스테이플러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상관에게 아첨을 일삼는 동료에게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이런 사람에게 감사하기란 매우 힘들겠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플러를 빌려간 동료에 대해 소중히 여기거나 고마워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동료의 잘못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을 수도 있고 그 일이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잠시 스테이플러 사건은 제쳐두고 그에게 감사할 일을 찾아내어 그 감사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말로 표현해보라. 그의 유머 감각이 당신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든지 그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건네보라. 돌려주지 않은 스테이플러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어라. 당신이 진심 어린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면 그 동료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스테이플러를 빌려가는 일이 줄어들거나 빌려갔다가도 제때 돌려주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 발령을 받을 수 있다. 결과야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당신의 파동이 그 동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것이 비록 다른 부서로 발령받는 일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감사가 당신의 고통스러운 작업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는 상관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한 광고회사의 회계 담당자인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정신없이 바쁘죠. 그래서 저는 한 프로젝트도 서너 사람에게 지시를 받곤 했습니다. 그들은 제 방에 들러서 책상에 메모를 남기고 가거나 전화기에 음성으로 녹음해 놓곤 했죠. 저는 그들이 지시한 것을 한데 모아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어요. 어느 날 여러 사람에게 받은 정보를 꿰맞춰 한 고객에게 보여줄 설명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상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바로 촌지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촌지를 주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상관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촌지를 건네줄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죠. 이제 그 고객이 우리 제안을 거절할 것이 확실하므로 상황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관이 했던 말은 홍보를 하면서 고객에게 촌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녹음되어 있던 말을 제가 잘못 들었던 거죠. 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까? 도망칠 수는 없고 어디서부터 일을 해결해야 하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감사의 힘을 이용해보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면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그리고 먼저 상사에게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사가 내게 화를 낸 것에 감사하자. 그가 화를 낸 것은 회사를 염려해서일 거야. 그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테니까. 그런데 일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화가 난 거겠지. 상사의 그 마음에 감사하자. 그러자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며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뒤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자책한 이유 또한 일을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는 일을 더 능숙하게 처리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해. 이런 감사는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일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일을 보다 분별력 있게 처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는 또한 불쾌한 고객이나 손님을 잘 다루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들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감사할 점을 찾아내게 만든다. 컴퓨터 회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인 스테이시는 무례하고 불쾌한 고객에 이력이 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씨름하며 지내야 해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점잖게 행동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짜증스러운 사람도 있죠. 중요한 순간에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러댑니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서 불친절하게 대하곤 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함부로 대할 때 친절함과 상냥함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날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컴퓨터가 프린터를 인식하지 못해서 인쇄를 할 수 없다고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리 화가 나고 그녀의 고함 소리가 듣기 싫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에게 감사해요 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을 건네는 동안 계속 이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여성이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컴퓨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녀에게 화가 난 심정을 이해한다고 위로하며 그녀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해주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는 소리 지르기를 멈추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졌고 저는 기분 좋게 전화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어요. 당신은 최고의 판매고를 달성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승진을 원하는가? 비즈니스가 번창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파동의 효과로 당신에게 끌리게 된다. 당신의 감사는 보너스도 제공한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런 자세 뒤에는 반드시 성공이 뒤따른다. 당신이 고객이나 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마음은 그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거짓 미소는 먹히지 않는다. 파동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중고차 세일즈맨의 판에 박힌 미소와 친절함은 거칠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안다. 거칠에 불과한 그의 파동은 그와 유사한 파동을 끌어들인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이다. 고객이나 손님을 왕처럼 생각하라.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라. 지금 당장 당신의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라. 그들의 웰빙에 최대한 관심을 쏟아라. 당신이 판매한 물건이 그들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라.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보내라.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감사하는 파동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공은 감사 파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직장에서 감사의 힘 사용하기. 감사의 워밍업. 성공적인 하루를 위해 자신의 파동을 조절하라. 당신의 직업이나 형편에 따라 집, 자동차, 버스, 지하철, 직장 등 편리한 곳에서 새로 맞이할 하루를 위해 3에서 5분 정도 감사의 워밍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을 가다듬어라. 워밍업에는 3단계가 있다. 우선 직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라. 그런 다음 그날 특별히 감사할 일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그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고, 소리를 내어 말해도 좋고, 일지처럼 매일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사 모임 회원인 다이애는 레스토랑을 경영한다. 다음은 그녀가 하고 있는 감사의 워밍업이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직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된 걸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즐거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우리 가게에 식사하러 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레스토랑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잘 해결해 나가는 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워밍업을 하면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갖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온종일 불만과 짜증 속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을 감사로 바꾸었고 그러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즐겁습니다. 휴식 시간을 보낼 때,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점심 식사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휴식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커피를 마시거나 손을 씻을 때 이렇게 반문해보라.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단순히 휴식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오늘 아침 상사와의 일을 잘 처리한 것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에 감사할 수도 있다. 당신이 무엇을 감사하든 상관없다. 당신이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으다 보면 그것이 직장 전체에 대한 감사함으로 확대된다. 또 자신감을 키우고 직장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나 중요성을 보다 잘 인식하게 만든다. 당신은 한결 능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의 마무리도 3에서 5분 동안 감사하는 것으로 마감하라. 하루를 되돌아보며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것을 기억하라.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일도 잊지 말라. 감사 모임 회원인 스티브는 이런 과정을 일주일 동안 겪은 후 변화를 체험했다. 처음에는 웃기는 일이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래, 미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저는 퇴근길에 그날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분이 상쾌해졌고 스트레스에 지친 평소와는 달리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기분이 한결 나아 보였다고 말했어요. 감사가 저를 달라지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자신에 대한 감사를 빠뜨렸더군요. 이번 주에는 그걸 실천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혼란한 마음과 뇌의 리듬을 가라앉히고 조화롭게 만든 사실을 감안할 때 하루를 좋은 기분으로 마감하도록 돕는다는 말이 이해될 것이다.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면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개인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직업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즉 동료, 고객, 거래처, 상관, 보수, 승진 등은 당신에게 감사의 기술을 적용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더 이상 직장을 고단한 일터로 여기지 말라. 감사는 직장을 행복과 성공과 자아실현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와 도구를 부여한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감사로 가득 차고 감사의 파동이 진동할 때 일터에서 나의 존재가 더 빛나고 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과 상황들도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누구에게 기여하고 있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